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 생애 주기별 교육입니다. 우리 수혜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생애 주기별 교육, 저도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거를 주기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무슨 기, 뭐 유아기, 청년기,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좀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에 따른 또 교육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네. 뭐 이게 우선은 지금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애 주기가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런 기준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 강아지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태어나서부터 한 살 될 때까지? 그 전도 나눠져요. 그 전에도 나눠져요. 원래 그걸 하잖아요. 성인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니까 그렇죠. 3살이 되기 전까지니 3살 정도라면 사람이 3살 정도라면 한 6개월? 벌써 아시네요. 저기 보기 언니 생후 네. 2에서 4개월. 아, 네. 네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화 시기. 네. 그게 우리가 2에서 4개월, 조금 더 보면 5개월 정도까지 네. 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청년기에 들어가요. 아, 그걸 지난 바로 청년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기에 들어가는데, 그게 한 5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성장이 다 끝날 때까지. 네. 네. 그리고 1년부터, 이건 조금씩 다른데, 한 5, 6년? 아니면 조금 길게 봐서 8년 정도까지 성년기. 네. 그리고 8살 좀 넘어가, 이건 10살 때부터 보는 것도 있어요. 8살, 10살 때부터 네, 노년기. 네, 잠시만요. 네. 네, 세상 죄송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고 있나요? 네. 소리가 끊긴대요. 네. 네? 아, 끊기시는 분이 있고, 안 끊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씩 끊기고. 마이크 이상인가? 제가 이걸 눌러서 그런가? 뒤에서? 네, 마이크 이거를 소리 빼놓고 한번 약간씩. 해볼게요. 이게 안테나가 눌리면 네. 그런 경우들이.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와, 감사합니다. 예쁘다는 거 처음 오랜만에 네,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사춘기도 와요. 청년기 정도의 네. 사춘기가 있어요. 우리가 개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게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은 사춘기가 언제 오죠? 사춘기가 가물가물해가지고. 저도 이제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네, 한 14살? 그렇죠. 보통 이제 네. 성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춘기가 오게 되는데, 네네. 개들도 그래요. 그래서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개춘기가 한 7, 8개월, 좀 늦으면 10개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정도 나이대 되면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문제 행동을 보여요 하고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문제 행동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갑자기 평소에 벨소리에 짖지도 않던 아이가 네. 요즘 뭐 배달 같은 것도 많은데 배달 그렇죠. 오시거나 이렇게 벨소리만 나면 막 짖는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산책할 때 다른 강아지랑 잘 지내던 아이들이 갑자기 다른 강아지들한테 짖고 으르렁거린다거나 이런 문제 행동들이 개춘기 때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이 보통 그때부터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기 때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다 받아들이다가 네. 개춘기 때부터 그렇게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앞에 말씀해주신 2에서 4개월 때는 그냥 성장을 하느라 우리가 몰랐던 기간이고 네. 그때 잘못된 습관이 개춘기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격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성격이 네. 언제 만들어지냐? 사회화 시기 2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많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면 네. 기질과 성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기질은 보통 가지고 태어나는 거. 성격은 바꿀 수 있는 거. 사회화를 통해서. 네,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서 네. 우리가 이제 항상 가장 중요한 시기를 2개월에서 4, 5개월. 네.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혹시 집중적으로 조금 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우선 사회화 시기는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아까 한 분 계셨어. 쿠크림 패밀리님. 네. 쿠키가 3개월이라고 했었어요.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분명히 아까 3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지금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3개월 때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이안 덤바라는 행동학 전문 수의사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개월까지 100명의 사람을 만나야 돼. 아, 그렇게 그만큼 많은 사람, 많은 경험, 뭐 강아지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소리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그냥 들려만 줘서는 안 돼요. 긍정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간식을 얻어 먹는다거나 다른 친구들이랑 재밌게 논다거나 네. 이런 긍정적 경험을 해야지만 나중에 우선 개춘기 때 문제 행동이 적어질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성장기 하고 개춘기. 네. 네, 개춘기를 겪고 나면은 아까 많으면 8살 때까지 네네. 네, 볼 수 있는 게 성년기? 네, 성년도 이제 네. 좀 나눌 수 있죠. 어린 성년기와 네. 이제 성숙한 성년기. 네. 그 이렇게 특징들이 뭐 어린 성년기는 이제 사회적으로 성숙을 막 이뤄나가는 시기. 에너지는 엄청 많고 몸은 다 컸는데 우리 사람들로 보면 네. 고등학생 아, 네. 육체적으로는 거의 다 성장했는데 아직 사회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네. 약간 미성숙한 상태. 네. 그래서 그냥 배는 거 없고 네. 에너지 엄청 많아서 배는 거 없고 막 뛰어다니고 네. 막 들이받아보고 막 이러는 시기 약간. 아, 네. 그래서 이때도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죠. 에너지가 많아서. 네. 근데 이제 또 3, 4살 좀 넘어가다 보면 애들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좀 아쉬워지는 경우도 있죠. 왜 이렇게 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네. 저희가요, 지금 오디오 음향이 잘 안 들린다는 분들 많이 계셔서요. 잠시만 이따가 저희 방송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3살이 넘어가면 성장기 두 번으로 나눌 수 있고 힘이 좀 빠진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노령기도 또 따로 있죠. 그렇죠. 네, 어. 노령견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아픈 것도 많고 우리가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하고 그리고 치매가 올 수도 있어요. 방금 하나 조금 비슷한 게 있는 건데 좀만 올려봐 주시겠어요? 아니요, 바로 밑에. H칼렌님. 11시 시추 몽이 누나입니다. 새벽에 몽이가 잠을 안 자서 엄마가 고생 중이라 저와 자게끔 잠자리를 바꾸려고 노력 중인데 엄마 방으로 가려고 짓고 난리인데 어떻게 하면 바뀐 잠자리를 몽이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11살 정도고 원래는 잠을 잘 자다가 안 자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고려해 볼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있을 수 강아지도 치매고 저희 집 강아지도 첫 아이가 이제 치매로 좀 고생하다가 갔는데 그러면 밤낮이 바뀌어요. 사람이랑 똑같이. 그러면 낮에 자고 밤에 막 안 자려고 하고 돌아다니고 싶어 하고 짜증도 더 늘고 식욕도 증가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어렸을 적에는 안 그러다가 요즘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것도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바뀐 잠자리를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 사실 빠르게 적응하는 건 없어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너의 잠자리는 여기다 하고 딱 룰을 정하고 그걸 지켜주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냥 뭐 계속 싫어해서 어머니한테 보내고 싫어한다고 어머니한테 잠깐 보내고 이게 네, 아니라 그러면은 계속 더 낑낑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심어져서 우선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볼까요? 한번 이제 질문을 한번 네네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생애 주기를 이렇게 한번 나눠는 봤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본격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송슈님, 리트리버 아이 3년 동안 공장에 묶여 지내면서 강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쵸.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화 시기에 강아지를 많이 못 만나보면 강아지랑 친하게 지내는 게 쉽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보이면 낑낑대고 냄새 맡으려고 하는데 막상 가까이 두면 엄청 짖고 근데 이런 경우는 우선은 우리가 한번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강아지들이 산책하다 짖는 이유가 3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싸우자, 놀자, 저리 가. 그냥 실제로 무는 것 같지는 않고 놀자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 3가지 중에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를 찾아봐야 되고 싸우자나 저리 가 같으면 절대로 만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약간 뒷걸음질 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보호자가 안 돼, 가자 하고 그냥 보호자의 리드에 맞춰서 따라올 수밖에 없게 교육을 해야 되고 근데 놀자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산책할 때 모르는 강아지들 막 만나게 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강아지들끼리 다 친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강아지들도 친구는 오랫동안 만나본 동물이 친구지 처음 본 강아지들은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고 흥분하면서 짖거나 문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 만약에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꾸준히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강아지를 오랫동안 만나보게 하는 게 더 좋죠. 아까 도희 유치원 자주 간다고 했잖아요. 처음엔 분명히 저렇게 못 지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친한 친구가 생겨서 그쵸.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땐 세상 즐겁게 맞아요. 놀았었어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처음 본 대상은 친구가 아니에요. 자주 볼 수 있는 대상이 친구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KAH님 20년 함께한 아기 치매로 2년 정도 힘들게 보냈네요. 아이고 입양하셨대요. 그리고 9월 9일 날 좀만 올려주세요. 지금의 유기견 공고 보고 눈에 밟혀서 9월 9일 날 입양하셨대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이게 사실 엄청나게 슬픈데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면 엄청나게 슬픈데 제가 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슬픔을 정말 빠르게 이겨내고 기쁨으로 바꾸고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유기견 입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위에서 보면. 그래서 정말 잘하셨어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박수. 힘든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좀 많아져가지고. 네, 많아져서 박공주님 아까도 질문을 올려주셨어가지고요. 8개월째인데 똥을 먹어요. 아직 괜찮을까요? 이게 네.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 식곤증은 우선은 유전적으로 응아를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똥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역사로, 개의 역사로 들어가 보면 네. 똥개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도 아니에요. 실제로 외국에 있는 개들도 똥을 먹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게 개들이 늑대에서 개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개로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가 똥을 먹어서 이 사냥 잘 못하고 네. 그런 개들이 사람의 똥이 네. 그렇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영양분이 꽤 많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수도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변기에다 똥을 쌀 때가 아니잖아요. 아무 데나 들판 같은 데 가서 몰래 똥 싸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를 먹으면서 점점 사람 곁에 있게 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유전자가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가축화가 되면서. 그런데 남아있는 아이들이 가끔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 나이에 좁은 공간에서 갇혀 있었던 아이들. 네. 어린 나이에 좁은 공간에 갇혀서 밥도 많이 못 먹고 배고픈 상태에서 놀 것도 없어서 심심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응아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선은 아까 박공주님 말씀드리면 식곤증은 1년령 이후에 없어질 가능성이 50%. 네, 그러니까 5대 5예요. 네. 1살까지는 좀 지켜봐도 돼요. 1살까지는 조금 지켜보셔도 되고 만약에 1살 뭐 1년 2개월 막 이렇게 넘어갔는데도 없어지지 않으면 꽤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육으로는 좀 힘들고 솔직히 제가 계속 해봤을 때는 좀 강박적으로 이렇게 응아를 먹는 아이들은 이런 약물 처방을 하면 네. 좀 이 똥 먹는 빈도나 횟수가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그 습관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지금 8개월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애들은 크는데 밥을 적게 줘요. 처음에 주던 만큼 줘요. 네. 그러면 배고파서 더 분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물병원 가서 얘 지금 몸매 어때요? 뭐 갈비뼈가 너무 많이 만져줘도 안 되고요. 척추가 너무 많이 만져줘도 안 돼요. 그런데 좀 이런 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밥 먹는 양을 좀 늘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거의 처음 왔을 때 그랬거든요. 네, 식곤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센터에 있다 보니까 밥을 많이 못 먹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밥 양을 늘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치원도 가니까 다른 견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곳에서 이렇게 싸고 나면은 간식을 주거나 이렇게 칭찬을 맞아요. 받는 네네네네. 이런 훈련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한 영양. 특히 어린 나이에는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1살부터 태어나서부터 거의 20년 동안 성장해요. 네. 근데 걔들은 1년 동안? 1년 동안 그걸 다 성장시켜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적게 먹으면 진짜 배고파요. 근데 얘네들은 똥이 더럽다라는 걸 잘 배우지도 않았고 네. 우리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말 못 알아들을 때부터 이건 안 돼, 뭐 이건 더러운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걔들은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말 배고프면 예전의 본능이 되살아나서 똥을 먹는 아이들도 있죠.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뭘 볼까요? 네, 어떤 얘기를 한번 어떤 해볼까요? 이야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저거 경자 아빠님 한번 볼까요? 경자 아빠님? 네. 네.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 최근 들어 캔넬에 자주 들어가 있어요. 어디가 아픈 건지 밥 먹을 때 말고는 캔넬에 주로 있어요. 캔넬에 자주 들어가 있는 경우 체크할 사항이 있나요? 우선은 애기 나이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밑에 2살 이후라는 거 보니까 2살 이후라고 2살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덜 움직이면 아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들이 보통 쉬고 자는 시간이 특히 자는 시간이 12시간에서 14시간이에요. 엄청 많이 자요. 엄청 많이 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8시간 이상 자면 안 될 것 같은 얘가 거예요. 자고 있으면 네. 어디 아픈가? 근데 그런 관심은 중요해요. 네. 하지만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다 라고 하면 얘가 나한테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2살이라 만약에 나이가 많으면 갑자기 잠이 많아지면 걱정을 해야겠지만 네. 2살이고 최근에 캔넬에 더 자주 들어간다? 이제 캔넬이 참 편안하다. 편안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거실에 있다가 나 혼자 뭐 하고 싶거나 쉬고 싶으면 제 방으로 가거든요. 네.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이제 자기가 편안한 공간에 가려고 할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살 이후에 해야 될 교육. 사실 교육을 우리가 나이별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도 저라면 2살 이후부터는 기본적인 교육이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 뭔가 보호자랑 같이 하는 교육들을 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랑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서로 소통을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소통을 하는 교육들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뭐 부르면 온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뭐도 했냐면 이제 위빙이라고 해서 다리 사이로 이렇게 쏙쏙쏙쏙 지나다니는 거. 네. 네.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산책 같은 것 중에서도 산책 교육도 이제 조금 더 부르면 리콜이나 네. 아니면 이런 좀 보호자랑 소통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기다려 아니면 충동 억제 교육 같은 것들은 어렸을 때 다 돼 있다는 전제 하에. 네. 네. 많아요, 지금. 질문이 네, 오늘은 되게 많아요. 14살. 잠깐만. 우선은 이거 인또리님 하기 전에 우리님 먼저 한번 해볼게요. 위로 위로 올려주세요. 좀 올려주세요. 네. 봤는데 우리님. 네, 우리 노견이 치매 예방할 만한 교육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사람들 치매 예방할 때 뭐 하죠? 기억하게 하는 거? 고스톱. 고스톱. 우리 어르신들 고스톱. 아니 뭐 수도쿠 너무 일본 말인가? 어쨌든 이런 퍼즐 네. 같은 것들 하잖아요. 똑같아요, 강아지들도. 강아지들이 머리를 쓰게 해야죠.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교육을 안 하면 안 돼요. 더 교육을 많이 하고 이 밥 같은 것도 어렵게 주고요. 퍼즐 토이 같은 데다가 네네. 아니면은 뭐 이 푸드 디스펜서 토이라고 하죠. 좀 머리 써서 먹어야 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계속 머리를 써서 자기가 노력하도록 해야지만 이 뇌도 안 쓰면 더 퇴야 돼요. 그래서 치매 예방 교육에 가장 좋은 거는 우선 산책.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새로운 냄새, 이 냄새가 뇌에 자극이 엄청나게 많이 되니까. 그리고 집 안에서 보호자와의 교육, 그리고 먹을 때 뭔가 우리 어르신들 화투 치는 것처럼 뭔가 어렵게 주는 거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인또리님, 14살 또리가 네. 요즘 새벽에 자꾸 제 방으로 와서 끙끙대요. 안아서 올려주면 또 내려가려고 하고. 집을 돌아다니다가 네, 자는데 아이고, 이것도? 이게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네,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밤낮이 바뀌고 방황하듯이 집을 돌아니까 의미 없는 움직임들이 늘어나는 게 치매 증상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책도 조금 더 추워도 조금 이제 냄새라도 맡을 수 있게 밖에 좀 자주 나가시고요. 뭔가 먹을 때 낮에 좀 피곤하게 해보세요. 먹을 때 좀 어렵게 해주고요. 그리고 치매 약들도 있어요. 사람이랑 똑같이. 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수의사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뭐 해볼까요? 네. 불안쪽. 네네네. 잠깐만 이거 한번 볼까요? 불안쫓기가 일단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불안쫓기가 있다고 아쿠탱구님. 들었는데 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밑져야 본전식으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불안쫓기라는 게 뭔가요? 썬더 셔츠라고 해서 몸을 조이는 셔츠예요. 몸을 이제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네네. 내가 좀 불안할 때 누군가 나를 꽉 안아주고 있으면 심박수도 낮아지고 불안이 좀 낮아지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동물들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불안쫓기가 뭐냐면 이렇게 상체를 쪼아줘서 딱 맞게 조여주는 옷이에요.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제가 써봤을 때는 반반. 효과를 보는 아이들 50%,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아이들 50%. 네. 저 이번에 애기들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저희 강아지 김현우님. 네. 저희 강아지 2개월 시바이누인데요. 배변 교육을 언제 시작해야 되고 어떤 방법이 뭐 있을까요? 언제 시작이란 없어요. 바로 오자마자 시작해야 돼요. 배변 교육은 오자마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변 교육은 왕도가 없어요. 이거 인터넷을 보고 막 헤드 위에 간식 올리거나 이런 먹을 거 주는 거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 위에서 자요.
네,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서 맛있는 거 준다고 저 여기서 똥 오줌 안 싸거든요. 그쵸. 네. 이건 배변은 습관이고요. 우선은 최대한 강아지들이 좋아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잘했을 때 바로바로 칭찬할 수 있도록 간식이나 맛있는 것들을 그런 화장실 주변에다가 준비를 해놔야 돼요. 네. 가까운 곳에다가. 그리고 강아지들이 화장실 결정할 때 좋아하는 거는 폭신폭신하고요. 그리고 다공성 물질이라고 하죠. 구멍이 뽕뽕 뚫린 느낌. 근데 그래서 보통 배변 패드 같은 거 하면은 폭신폭신하니까 애들이 그쪽에 싸는 거야. 단 집에 있는 카페트와 발매트를 우선 다 치워야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절대로. 이게 안 나오는구나. 카페트 같은 거 절대로 해놓으면 안 돼요. 그건 얘네들한테 너무 좋죠. 화장실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다 치우고 배변 패드 미끄러지지 않는 거 여러 군데다 둔 다음에 내 눈에 띄고 잘했을 때마다 칭찬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바견이면 나중에 조금 커서 산책을 하루에 2번 이상 시켜주면 집안에서 안 쌉니다. 야외 배변. 네, 다 실외 배변 할 거예요. 시바견 정도 되는 아이들은 거의 다 산책을 2번 이상 하면 실외 배변 하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방 같은 데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그 안에다 둬요. 그리고 보통 강아지들이 오줌 싸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특히 밤량도 일정하고 네. 놀아주는 것도 일정하면 거의 일정하게 되는데 그걸 보호자가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놀고 나서 네. 먹고 나서 네. 마시고 나서 이럴 때가 강아지들이 똥이나 오줌을 싸는 시기거든요. 그때 매 눈으로 지켜보다가 조금이라도 쌀 것 같으면 이렇게 일부러 좀 큰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펜스 같은 걸로 막아놓고 그 안에다 넣어놔요. 그리고 옆에서 오줌 쌀 때까지 기다리거나 진짜 우리 어머님이 하신 것처럼 쉬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싸면 완전 칭찬하고 간식 주고 밖에 나와서 놀 수 있게.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배변 패드가요 크기가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 패드에 딱 맞춰서 우리 마음은 이 패드에 맞춰서 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얘는 왜 이렇게 옆으로 셀까 아니면 앞발은 여기다 두고 뒷발은 왜 여기다 둘까 하시는데 대형이 있어요. 처음에는 네, 대형 패드를 해서 아이들이 조금 그 안에서 크기가 한 요 정도 하나요? 네, 크기가 조금 크니까 큰 걸로 먼저 교육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나요? 괜찮나요? 네네, 좋죠.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해봤거든요. 지금 화장실 얘기 났으니까 유스 멜로디님을 보면 애기가 똥은 패드에 잘 싸는데 오줌은 10번 중에 패드에 싸는 건 3번, 그냥 바닥에 싸는 게 7번.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똥은 잘 싸는데 왜 오줌은 다른 데다가 쌀까요? 집에 온 지 50일 정도 된 4개월 강아지입니다. 우선은 강아지들의 괄약근이 다 자라는데 5개월 정도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알아도 내가 뛰어놀다가 괄약근이 풀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절대로 혼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아이들일수록 패드를 자주 바꿔줘야 돼요. 깔끔 떠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줌 몇 번 싸놨다고 절대로 그 위에 안 싸는 아이들이 있어요. 패드를 자주 바꿔주고 그리고 지금은 혼내지 말고 5개월까지는 실수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1년까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절대로 혼내지 말고 그 성공하는 3번 때 완벽한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은빛요정님, 설쌤, 유기견이 유기 당시 3, 4개월 정도였다면 그 유기한 사람 나이대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하나요? 뭐 사실 유기라는 것 자체로 아이들이 무서워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전에 만약에 좀 지금 이 나이대가 되게 예민한 나이대잖아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시기긴 하지만 이 나이 때 트라우마 생기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학대를 당했다면 뭔가를 했다면 아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남자를 무서워한다, 여자를 무서워한다. 네.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이 없고 뭔가 더 나쁜 경험이 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폐공장에 묶여있다 구조된 리트리버 3살 추정이에요. 차를 같이 탈 땐 잘 타요. 타고 싶어서 문 앞까지 기다려요. 근데 막상 타고 출발하면 낑낑대고 불안해해요. 특히 밤에 더 그래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차를 타는 얘네들은 그렇게 막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진 않아요. 저희 집 강아지도 그런데 차 타고 가자고 해놓고서 차 타면 멀미하고 차에 탔을 때 그런 불안한 걸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 타는 걸 얼마나 좀 무서워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이것도
차를 타고 좋은 곳에 가는 긍정적인 경험이 계속해서 연결됐을 때 좋아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멀미 안 없어지는 것처럼 되게 좀 평생이 가도록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조금 다른데 우선은 이거를 교육적으로 한번 고쳐보고 싶으시면 보통 뭘 많이 하냐면 우선 시동 걸지 않은 차 안에서 간식 주고 그 안에서 재밌게 놀아요. 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 다음에 시동만 걸어놓은 차 안에서 그 안에서 재밌게 놀아요. 움직이지 않는 시동만 걸어놓은 차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동거리를 조금씩 늘려보는 게 있고 저희 집 강아지는 지금 10살인데도 조금 불안이 있어서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포기하셨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장거리 이동할 때 약 먹이고 타요. 네. 아. 항불안제를 먹이고 타요. 네.